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고기가 몸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유제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동물성 식품이 마치 독약인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가지고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조사하고 공부를 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 맞고 옳은 건 아니니까요. 많은 의사들이나 영양 전문가들이 고기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거나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동물성 식품이 좋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뭐가 좋을까요? 고기는 일단 맛있죠. 물론 저처럼 고기를 오랫동안 안 먹으면 그렇진 않아요. 좀 징그러워지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버터나 치즈는 여전히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식 축산이 없어지면 가끔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맛 하나만으로도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거나 줄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반발심을 가질 수 있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기에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동물들의 신체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겠죠. 이는 기초영양학 책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서부터 무기염류, 비타민들을 대부분 함유한 식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곡물이고 다른 하나가 고기입니다. 근데 통곡물보다 고기가 흡수율이 더 좋죠. 고기를 먹으면 채식을 할 때 영양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변비에 대한 걱정만 제외하면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영양 결핍이 없을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완전 채식으로 모든 영양소를 부족함 없이 섭취하기 어려운 이유가 현재 음식 산업이나 문화가 고기에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음식 문화 산업이 채식을 하기 편하게 바뀐다고 해도 고기를 먹는 게 영양적으로 더 간편한 건 사실입니다.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의 영양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관심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면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비건 다큐멘터리 왓더 헬스 내용을 종종 인용을 합니다. 내용이 꽤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어서 필름이 발표되었을 때 꽤 반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건들은 찬사를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은 비건으로 전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불충분한 데이터로 과장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2017년 당시 타임지에서 이에 관련한 팩트체크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 방송에도 나왔듯이 계란이 담배만큼 나쁘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류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 가공육이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라는 영화의 내용에도 IARC는 담배와 가공육을 같은 발암단계로 분류했을 뿐이지 그 둘이 똑같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담배가 훨씬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설탕, 가공된 흰 설탕이죠. 영화에서는 설탕의 문제를 축소하고 동물성 단백질로 탓을 돌린다고 합니다. 설탕이 당뇨병과 심혈관 질병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여러 리포트가 있다고 하면서 설탕 업계가 이 설탕의 문제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흰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우유와 암의 연관성, 영화에서는 우유를 먹으면 곧 암에 걸릴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실 저도 이 다음 편으로 유제품의 악영향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유와 암에 확실한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가 많다고 타임지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논문이나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유와 관련해서 전립선 암만큼은 유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유가 좋다고 하는 연구들에서도 우유의 섭취와 대부분의 암 발병률이 우유를 먹지 않은 것보다 높지만 1에서 2% 정도라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 암 발병률은 그보다 높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이 타임지 기사가 아니더라도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오히려 채소 곡물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는 다큐멘터리나 책들도 꽤 있습니다. 지방의 역설, 채식의 배신, 신성한 소 같은 책들을 앞으로 다뤄볼 거고요. 지방의 역설에 보면 극단적으로 고기만 먹는 실험이 나옵니다. 하버드 인류학자 스테판슨인데 캐나다 극지방에서 이누이트의 생활 방식을 처음 해본 뒤에 고향에 돌아가서 동료 한 명과 함께 뉴욕시의 벨뷰 병원에 입원하면서 1년 내내 물과 육류만 먹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실험은 3주간 병원에서 진행하며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그 둘은 집으로 돌아가서 실험을 1년 동안 계속 진행했습니다. 1년간 단 한 번 아팠는데 지방이 없는 살코기를 먹었을 때였고요. 지방질의 등심 스테이크와 베이컨 기름에 요리한 뇌를 먹고 금방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뼈랑 간, 뇌까지 먹어서 비타민 C 부족도 오지 않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스테판스는 이 실험이 끝난 뒤에도 평생 이 식단을 유지했고 82살에 사망할 때까지 건강했다고 합니다. 어떤 다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의사가 유기농 육류로 자신의 환자들의 식단을 관리해서 여러 질병에서 회복하게 만든 사례도 있어요. 다만 검사 결과 건강해졌다고는 하는데 실험 대상자는 살이 좀 상당히 쪄 있는 상태더라고요. 어쨌든 육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난감하죠. 일단 1편 탄수화물 지방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학같이 수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상대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모두 자신의 이론이나 생각에 맞는 자료들을 다 가져다 쓰는 거죠. 고기와 야채의 섭취와 심혈관 질병에 관련된 한 논문을 보면 고기가 심혈관 질병을 유발하긴 하지만 야채를 같이 섭취할수록 그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야채를 같이 섭취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와 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식습관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야채를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고기가 심혈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도 결국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가정을 하고 가설을 만들어서 그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하거나 그에 맞는 연구들을 찾아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하게 되면은 정설이 되고 우리가 믿는 사실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다르게 실험을 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기존에 믿는 사실은 쫓겨나게 되고 새로운 의견이 정설이 되겠죠. 인간이 무엇을 먹고 병에 걸렸다. 이 과정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후의 지역에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식습관, 식사량은 어떻게 되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그 외의 변수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특이한 자연적 실험이 있었습니다. 1917년 1월까지는 덴마크는 독일 점령 아래 있었는데 연합해군의 항구 봉쇄로 곡물과 비료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양과학자 미켈 힌데드가 가축류에게 곡물을 먹여서 육류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곡물을 국민에게 직접 배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그 결과 호밀빵, 보리죽, 감자, 녹색 채소, 우유, 버터만 먹고 살았습니다. 300만 정도 사람의 채식 실험이 된 거죠. 덴마크인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1년도 되지 않아서 질병 사망률이 34%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채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기간에 맥주를 덜 먹게 되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고기를 필수로 먹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결과로 볼 수도 있겠고 우유와 버터를 먹어서 건강이 유지된 거니 완전한 비건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채식주의자들이 보통 사람보다 건강한 이유가 채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대부분 자신의 주장에 더 유리한 자료를 쓰거나 같은 자료도 자기 주장에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타임지 내용도 그래요. 저도 당연히 달걀이 담배만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류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도 제가 이미 이전 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왓더헬스에서는 TMAO,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이 산화트릴메틸아민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붙이는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타임지에서는 이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자신의 주장이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방의 역설에서는 육류만 1년 동안 먹고 건강하게 지냈다는 실험이 있죠. 육류만 먹고 건강하게 살았다. 고기가 심혈관 질병, 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실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고기하고 많이 다르죠. 뇌, 내장, 뼈, 지방이 많은 부위를 주로 먹지만 우리는 살코기가 많은 부위를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소에게 풀이 아닌 곡물을 먹여서 억지로 살이 많이 찌게 해서 그 살코기 사이에 지방을 하얗게 끼게 한 것을 최고급 고기로 취급하는 나라입니다. 이누이트족, 마사이족 같이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부족들은 문명인들과 비슷한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방, 내장, 피, 뇌 위주로 먹죠. 그리고 항생제와 GMO 곡물 없이 만든 마블링 없이 자연적으로 자란 동물들을 먹습니다.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마사이족이나 이누이트족이나 지방 섭취에 알맞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별로 쓰지 않는 간단한 노동을 장시간 하고요. 마사이족은 마사이 워킹이 전 세계에 유행할 정도로 하루에 엄청난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문명인들이 손쉽게 상당한 양의 육류를 섭취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누이트족이나 마사이족만큼은 움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골고루 섭취한다 해서 말하는 고기는 소량을 물에 삶거나 찌거나 오븐에 구운 고기를 말합니다. 불에 바로 굽거나 기름에 튀긴 고기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요. 병원밥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명인들은 전혀 저렇게 먹지 않는데 육류 섭취가 좋다고 하는 건 지금처럼 고기를 먹는 게 건강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물을 먹으려면 다양한 내장, 피, 뇌, 뼈로 만든 요리를 만들어서 동물 한 마리를 죽이면은 정말 남김없이 다 먹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간이 먹게 되는 동물의 수는 감소하잖아요. 반대로 고기가 몸에 나쁘다고 하는 다큐들에서는
위에서 말한 육류만 먹고 건강한 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물론 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근거들을 취사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취사 선택된 자료들이 출처, 그 배경이 어딘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연구들이 순수한 연구 목적이 아닌 자본주의에 따른 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예로부터 막강한 대기업들은 마케팅을 위해서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도 몸에 좋다거나 몸에 이상이 없다는 연구를 지원하거나 직접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담배 회사들도 그랬고 DDT, 고엽제도 예전에는 몬산토에서 사람 몸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육류가 담배나 이런 살충제만큼 몸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축산업, 낙농업도 얼마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축산업, 낙농업 기관에서 발행하고 지원한 연구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곡물 대기업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육류는 몸에 나쁘고 채식이 좋다고 마케팅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거대 곡물 대기업에 판매하는 곡물의 절반 이상을 축산업 사료로 사용합니다. 곡물 대기업은 공장식 축산업이 늘어나야 돈을 더 버는 구조죠. 제 생각에 채식을 주장해야 이익이 가는 거대 업체는 식용유, 설탕 관련 기업 정도라고 생각해요. 채식 윤리 환경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산업에는 화학, 바이오테크, 정유, 자동차 산업, 농업, 제약 산업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연구를 지원하고 발표할 테니까 당연히 상반된 연구 자료들이 계속 나오겠죠? 연구의 자료의 순수성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육식이 맞냐 채식이 맞냐 싸우기보다는 분명한 사실에 기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분명한 거는 2050년 내에 인간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식량 부족, 물 부족, 살기 불가능한 환경으로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기후변화로 큰 고통을 받아야겠죠? 지금 당장 행동해야 2050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3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공장식 축산업과 어업이 환경 파괴의 주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육류, 어류가 영양 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공육과 붉은 육류가 발암물질인 것도 사실이고 완전 채식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일부 비건분들 중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욕하거나 비난하고 또 고깃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영업방해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생업인데 무슨 마음인지 저도 100번 이해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다른 비건분들까지 욕먹이고 일반 사람들이 더욱더 비건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동물을 덜 먹거나 먹지 않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운동을 방해하는 꼴이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건분들도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생명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동물을 먹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을 하는 행동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비난은 설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의 주장도 인정을 해야죠. 공장식 축산업은 반대해도 동물을 먹는 행동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죽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인간이 행동을 바꿔야 하겠죠.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 게 너무 맛있고 몸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후대 사람들도 그 맛을 알 수 있게 지구를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즐거움을 느꼈다면 우리의 후대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루에 한 끼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도 힘들다면 그냥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먼저 피하는 것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공육, 햄버거, 피자, 치킨, 고깃집을 포함해서 직화로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 있죠? 이런 것들만 먼저 피하기 시작해도 엄청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후대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행동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학자분들도 너무 성장만 강조하지 마시고 인구가 줄고 소비를 줄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정된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앞으로 동물성 식품을 마치 독처럼 얘기하더라도 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의견은 댓글과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